안녕하세요. 구례선정외과 원장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수지협합책의 13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장은 수술 후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약물 치료, 교육, 환자의 자세, 히트램프, 앞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출혈요법, 구제요법, 드레싱, 창상치료, 산소치료, 거머리, 많이 쓰는 거머리, 안 좋을 때 제3색술,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 맨 마지막에 변형 절제술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오늘도 무서운 사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서 시청을 정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물 치료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수액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접합에는 수액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액을 한 2000 정도는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정도가 이제 심장이 감당할 수 있으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 혹시 당뇨병이 있다고 하면 당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액으로 주면 좋겠죠. 또 많이 쓰는 약제 중에는 헤파린이 있습니다. 헤파린은 반감기가 작긴 하지만 강력한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이 없는 성인일 경우에는 1000유닛을 시간당으로 쓰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500IU를 시간당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파린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간 수치를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지접합 후의 일반적인 프로토콜은 그림과 같습니다. 증명해보시겠습니다. 새끼손가락 절단으로 내원하신 환자분으로 저 같은 경우는 루틴으로 컬처를 하고 있습니다. 동맥을 찾고요. 태깅해 놓은 그 동맥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맥 물압수를 시행하였습니다. 포스트 오피 사진입니다. 수술 후 2개월치 사진으로 잘 생존하였습니다. 수지접합에서 환자의 교육은 매우 중요한데요. 다른 수술과 달리 수술 후 끝난 후에 환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연, 금주하셔야 되고요. 상처 부위는 약간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나 탄산음료는 되도록이면 그마시는 게 좋고요. 돌아다니면 별로 안 좋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출혈요법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지접합의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약간 손을 올려놓는 것이 좋고요. 동맥이 약하다 싶을 땐 내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의 온도가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히트램프를 쓰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는 온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명해 보시겠습니다. 디글로빈 인저리로 내원한 환자신데요. 아테리오라피를 시행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포스트오피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주변에 벌겋게 빛이 나오게 관찰되는데 이게 히트램프입니다. 수술 후 6개월째 사진으로 잘 생존하였습니다. 출혈요법은요. 정맥을 연결할 수 없을 경우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정맥을 연결하고도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상을 내는 방법은 앞부분에 상처를 내서 피가 나오게 하는 방법인데요. 기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한 2주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1일 동안 하고 있고요. 너무 깊게 하다 보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봐가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명해 보시겠습니다. 완전 절단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이시고요. 아테리오라피를 시행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살베지, 허혈을 보관한 세트인데요. 헤파린하고 겐타마이신을 믹스한 용액에다가 거즈를 적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출혈이 멈췄는데 다시 한번 살짝 긁어주면 다시 피가 나오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스케마틱하게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이렇게 진하게 리섹션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2개월째 사진으로 잘 생존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증명해 보시겠습니다. 엄지 절단으로 내원하셨는데요. 이분은 이분질이 많은 절단이셨습니다. 대부리를 하고 아테리를 찾았습니다. 아테리오라피를 시행하셨고요. 수술 직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수술 하루째 사진인데요. 이렇게 출혈되는 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수술 11일째까지 허혈요법을 했습니다. 병변이 지점을 해서 대부리망을 한번 시행하였고요. 수술 후 5주째 잘 생존하셨습니다. 증명해 보시겠습니다. 이분도 완전 절단으로 내원하셨고요.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병변입니다. 대부리망과 아테리를 찾아놨고요. 아테리오라피를 시행하였습니다. 포스트 오피 사진에 출혈이 잘 관찰되고요. 수술 첫 번째 날
다시 이렇게 살짝 건드렸더니 피가 쭉 나오는 살베이지를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술 10일째 또 잘 관찰됐고요. 11일째까지 하다가 멈췄습니다. 포스트오피 2개월째 사진이 되겠습니다. 드레싱은 수술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일주일 동안 저장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상황에 따라 바로바로 드레싱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드레싱을 안 하고 있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요. 이게 축축하고 눅눅해서 세균 감염의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자주 드레싱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레싱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압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눌리면 네크로시스가 올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이분도 완전 절단으로 내원하셨고요. 아티오리오라피, 뉴로라피를 시행하셨습니다. 수술 직후 사진 되시겠고요. 수술 후 3일째가 되겠습니다. 클럽도 많이 생기고 중간에 출혈이 많아서 이분은 중간중간에 드레싱을 해줬던 환자분이 되시겠습니다. 수술 후 7일째 사진으로 피가 완전히 엉겨 붙어서 다시 드레싱을 해줬던 환자분이십니다. 이분도 수술 후 11일째까지 살베이지 치료를 또 하셨습니다. 수술 후 2개월째 사진으로 잘 생존하셨습니다. 탄소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탄소 치료의 의료보험 적응증은 다음과 같게 있습니다. 거머리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정맥 우열이 있을 때만 시행하고요. 거머리에 있는 에어로모나스 하이드로필레라는 세균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머리가 원래 물어야 될 때를 안 물고 다른 데 물을 수 있으니까요. 거머리를 잘 달래서 그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증례해 보시겠습니다. 완전 절단으로 내원하셨고요. 아테리를 찾았습니다. 아테리를 반대쪽으로 찾았더니 이렇게 계속 근육이 있기 때문에 탁 튀어나오고 관찰되고 있습니다. 수술 직후 사진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혈액순이 약해졌기 때문에 거머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거머리가 물고 나면 이렇게 피가 잘 나옵니다. 거머리가 이제 뚱뚱해진 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10일째 에어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라는 세균에 감염이 되셨는데요. 다행히 잘 회복되셨습니다. 혈액순이 나쁠 경우는 재탐색술을 시행하기도 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하시는 게 좋고요. 일주일이 지나서는 별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지접합을 하고 나서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색깔이 되겠죠. 색깔이 나빠지면 나빠지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음에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이분도 완전 절단으로 내원하셨고요. 동맥을 먼저 찾아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명을 보고 네일베드를 리페어 시행하였습니다. 아테리오라피를 시행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아테리오라피를 시행하였습니다. 포스트오피 사진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 9일째 약간 보면 색깔이 어두운데요. 이럴 때는 이제 라이트를 비춰보면 저간의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살베이지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 2개월째 사진으로 잘 생존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지저분할 때는 이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주 지난 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3, 4 수지 절단으로 내원하셨고요. 수술 직후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3주 때 검게 약간 붉은 괴사 같이 보여서 데브리망을 시행했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 2개월 사진으로 잘 생존하였습니다. 오늘은 수지접합 체계 13장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